지난 한 주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99화는 먼저 정숙과 영철의 최종 선택, 그리고 라방 분석과 리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해석에는 약간의 자극적이고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약간 순화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오늘 오전 7시부터 올라온 라방을 다 봤는데요. 이번엔 라방이 아니라 녹화 방송이죠. 아마 출연진의 문제가 아니라 제작진 측의 어떤 문제로 인해 녹화 방송으로 긴급 결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진행을 남 PD가 하는데 이번엔 독특하게 출연자인 광수가 하더라고요. 일각에는 불참한 상철과 제작진의 불화가 있어서 그랬다라는 그런 정보도 흘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정도 불화였다면 마지막 상철과의 영동을 제작진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해맑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옥순도 이야기하잖아요. 혼자만 사정 있다고 비겁하게 안 나오고 "우리 상철 뒷담화라도 할까요?" 라고 반농담조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 그건 억측이라 보고요. 음 상철의 불참 이야기와 최종 선택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또 하고요. 어쨌든 진행을 담당하는 제작진 측의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보자고요. 네. 자, 본질은 그게 아니고 일단 정숙과 영철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더했던 정숙과 영철은 과연 솔로 나라를 퇴소한 후 어떻게 지내느냐가 관심사였었죠. 먼저 라방에서 정숙의 모습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숙은 라방 시작할 때부터 얼굴이 많이 굳어져 있었고 또 시종일관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었죠. 음 근데 얼굴에는 또 잔뜩 할 말도 많아 보이고요. 그렇죠? 어 다른 출연자들이 근황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해도 본인의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 지금은 할 말이 없다."라고 말을 돌리는 모습도 두어 번 영상에 보였었고요. 정숙의 말 한번 일단 핵심만 줄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문제 때문에 첫날 멘붕이 왔었고 그래서 의욕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제작진들에게 쌍욕을 하는 느낌으로 불만을 많이 토로했다. 전기수에서 내가 나이 제일 많기 때문에 또한 즐길 수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악플이 화장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아무 노력도 안 하냐. 영철이 그렇게 해줬는데 받아먹기만 하냐. 였었는데 난 그렇지 않다. 난 바닥까지 다 내어줄 만큼 내 거를 다 내주는 그런 스타일이다. 하지만 내 나이 때문에 뭔가 나의 행동들에 제약을 주는 환경이었다. 그게 힘들었다. 자, 이 말하면서 좀 울컥하는 정숙의 모습이 얼핏 보였죠. 이 부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14기에서 봤던 정숙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송에 비춰진 정숙의 모습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편집되어서 볼 수는 없었지만 나이라는 문제로 인해 누구보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스스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과 상황들에 대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또 최종 선택에서 보여준 정숙의 그 빛났던 모습, 바쁜 와중에 출연 결심한 정숙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진심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숙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와중에 고맙게도 영철이 다가왔을 때 진심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들었지만 그래도 영철이 계속 오니까 놀랍고 고마웠다. 하지만 속으로는 좋은데 겉으로는 의심도 되고 또 방송에 안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철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 많이 했다. 그렇게 진심으로 최종 선택했고 또 밖에서도 혼자만의 짝사랑이지만 엄청 많은 시도를 했으나 우리의 인연은 남녀는 아니고 친한 동생으로 남기로 했다.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영철과 정수 커플의 한계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다 듣고 또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정숙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촬영 후 분명 영철에게 본인 나름의 주어진 시간과 상황 안에서 영철에게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영철의 적극적이지 않았던 반응들과 모습들에서 점점 지쳐갔을 거고 결국에는 그냥 친한 동생으로 남지 않았을까 하는 게 유추가 됩니다.
자, 지난 제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결말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했었고요. 제가 영철의 장거리 연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 그리고 시도도 해보지 않으려는 소극적 자세와 더불어 본인이 해준 이벤트와 죽과 감바스 요리를 연관시키지 마라 라고 한 발언들에서 분명 그 인연은 길게 이어지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런 영철의 속마음, 같이 영철의 최종 선택에서 했던 발언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분석해 보면서 알아볼까요? 최종 선택에서 우리들이 우려한 예상대로 영철은 정숙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영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상한 편 같거든요. 근데 먼 거리에 만나게 되면 제가 지켜줄 수 없을 때 힘들고, 그리고 그분이 아픈 것도 힘들어서 여기서는 그래서 선택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저는 영철의 이 말 들었을 때 딱 드는 첫 느낌은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물론 전 여친 사건도 있고 해서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영철을 바라보고 분석을 하자라고 여러 번 다짐을 하면서 영상을 계속 돌려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영철. 물론 정숙에게서 여자로서의 매력을 더 못 느끼고 또 '이성의 감정이 들지 않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그 이유 중에 제일 클 거라고 지난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다른 어떤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던진 발언 같아 보였다라는 건데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선 영철의 말을 분석해 보면요. 자상한 편 같거든요. 자, 보통 여러분 최종 선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최종 발언 서두에 스스로를 자상한 편 같거든요. 이렇게 스스로를 잘 칭찬하진 않죠?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자, 나의 최종 선택과 관계없이 '난 솔로 나라에서 나의 이미지 잘 봤지?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전제를 먼저 깔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나의 최종 선택이 비난의 화살을 받든 여러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든 그거에 관계없이 '난 원래 그런 자상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이미지에 대한 합리화를 먼저 시켜 놓는 거죠. 영철이 정숙에게 보여준 설국 이벤트와 죽과 감바스 요리는 정숙을 위한 게 아닌 본인을 위한 거다. 본인을 위한 거니 당연히 방송이 끝난 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는 본인이 할 역할은 이미 다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세 가지의 큰 그림.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장거리 연애라는 좋은 핑곗거리. 그래서 정숙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이유에 대한 밑밥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스스로 떳떳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이미 스스로는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행동들을 보여줌으로써 방송 출연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모두 달성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요. 영철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들의 달콤한 덫에 걸린 연애 초짜 단무지 정숙. 왠지 그런 정숙이라면 자신이 선택을 안 하더라도 50% 이상의 확률로 자신을 선택할 거라는 무언의 확신. 왠지 그런 정숙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라는 수컷의 본능적인 느낌. 자, 이런 밑그림들에 대한 타당성이 있었기에 영철은 최종 발언 서두에 자상한 편 같거든요. 라는 본인에 대한 자화자찬성 발언을 떳떳하게 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뒤에는 당연히 "거리가 멀어서 그분이 힘든 거 못 보겠다. 또 지켜줄 수 없는 내 자신이 힘들다."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시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발언 중 두 번째로 분석할 단어. 여기서는, 여기서는 제가 그래서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럼 밖에서는 어떻게 다시 해볼 수도 있다라는 말인가요? 이 말도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방송에서 "나 무조건 대전제로 장거리 연애 힘들어서 우린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근데 나가 보니 어째 좀 해 봐도 되겠네? 작업 다시 한번 해 볼까? 뭐 그래도 안 되면 말고 뭐 어차피 난 방송에서 안 된다고 다 던져 놨으니 믿져야 본전인 거고, 뭐 이러다가 정숙이 누나가 더 안달나서 더 적극적으로 나한테 움직여 주면 좋은 거고, 뭐 아님 말고. 자, 이런 식으로 만남의 여지를 남겨두자. 일석이조네 이거. 변명거리도 되고 또 음지에서 그 만남의 가능성까지 미끼도 던져 주는 거니. 네,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뒤로 가서 그 작업이 성공한다면 또 정숙으로 하여금 뭔가 "누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봐라."라는 본인의 작업도 먹혀드는 거고요. 어쨌든 정숙을 만만하게 보고 던진 말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암튼 최종 선택에서 "여기서는" 이라는 이 말은 포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용할 단어로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또 '그런 말할 필요도 없는 단어다.'라고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숙의 최종 선택 한번 들여다볼까요? 정숙의 첫말 이렇게 말합니다. "치마 이쁘죠? 오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이런 가벼운 농담. 어쨌든 영철이 선택을 포기함으로써 약간은 다운된 분위기를 다시 업 시켜 주고 또 본인의 최종 선택에 대한 어색함도 들 수 있으니깐요. 이어서 정숙 그럽니다. "둘째 날까지만 해도 힘들다."였었는데 그 이후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고 "여기 있는 7 분이 다 소중해졌다. 앞으로 잘할게요." 자, 이 말은 정숙이 그전 남성 출연자들에게 "동생 같지 않은 나이인데 동생인 척한다." 뭐 그거에 대해서 힘들었는데 영철과 썸을 타기 시작하면서 솔로 나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정숙 이야기 이어갑니다. "저의 영철님, 설국 이벤트와 죽을 끓여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리 따위는 극복하겠습니다. 영철아, 누나가 갈게." 자, 이 말하는 정숙. 이번 14기에서 영철과 둘이서 큰 존재감 없이 분량도 거의 묻히다시피 했었는데 마지막에 와서 이 말 한마디가 정숙의 14기 모든 분량과도 맞먹는 매머드급 멘트였고 그리고 14기에서 정숙의 그 존재감을 더욱더 빛나게 했던 멘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분석해 보면요. 자, 핵심은 그겁니다. 정숙에게 있어서 장거리 연애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물리적 거리감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영철의 마음이 우선이었다라는 거. 영철의 마음만 확실하고 또 그게 진심이라면 어쩌면 44살 정숙에게는 그런 물리적 거리를 충분히 극복할 만큼의 열정이 그 마음속에 아직 살아 있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였다라는 겁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정숙은 결국 영철이 해준 이벤트와 요리에서 찾았고 또 그런 믿음이 지금의 최종 선택의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방에서 영자와의 대화에서도 보면 정숙이 그러죠. "이런 너의 행동은 의무적인 거냐? 아니면 그러니 밖에 나가서 이 정도 할 수는 없고 50대 50 정도?" 자, 영철의 이런 확신을 주지 않는 대답들 그리고 영철이 본인이 해준 이벤트와 요리는 서로 "상관 짓지 마라."라고 했던 말들 그런 말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숙이 이런 선택을 한 배경에는 '정숙의 연애에 대한 순수함과 순박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울산에 있는 영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확신도 주지 않는 남자에게 과연 영자가 본인의 패를 내어 줄까요? 전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영자 이야기는 상철편에서 더 이야기하고요. 암튼 이런 생각은 현재 영철보다 4 살이나 많고 또 영철보다도 연애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정숙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철의 정숙에 대한 의도가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시작하는 영철의 정숙에 대한 애정의 마음이 깊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정숙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라면 정숙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밖에 나가서 장거리 힘들죠.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 보겠다.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쁘지만 없는 시간 쪼개서 서로 만나 보자. 그리고 김해공항 이용하면 비행 시간으로 30분 만에 김포에 도착할 수 있으니 김포공항 주변에서 우리 데이트하자. 저녁 비행기로 난 다시 내려오면 된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일말의 노력을 보이는 멘트를 해 주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과 진심을 보여주는 게 '그게 맞지 않나.'라는 겁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나 밖에 나가면 이제 50% 밖에 못 해 줘. 나 잘 못 가. 나 바빠. 그러니 이해해." 이런 으름장을 놓고 본인 쉴드를 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듯 우리는 이미 영철이 한 그 발언들과 행동들에서 이미 솔로 나라 밖에서 '두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징후들을 다 엿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정숙 입장에서는 좋은 경험이었고 또 이번을 좋은 기회 삼아 더 좋은 인연 만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